반갑습니다. 국내의 고려인 사회 형성과 발전 2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강의의 주제는 방문 취업제입니다. 방문 취업제 제도가 2007년에 시작되기 이전의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방문 취업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한국 정부의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취업 정책은 취업관리제를 거쳐 고용허가제, 특례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외국 국적 동포라고 하면 한국에서 다른 국가로 이주를 해서 그 국가에서 말 그대로 국적을 취득한 동포들입니다. 영주권이 아닌 국적입니다. 시민권을 취득한 동포를 의미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재미동포, 호주 시민권을 가진 동포,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비에트 연방, 중국, 고려인과 조선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려인, 조선족은 100% 과거에는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중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난 이후에는 각각 거주하고 있었던 국가의 국적을 자동적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을 당연히 가졌겠죠. 이러한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취업 정책은 취업관리제, 고용허가제, 이러한 특례 형태로 운영되었다. 이것은 결국 많은 규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내에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이 있거나 대한민국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그의 직계 좀비 속으로서 30세 이상인 외국 국적 동포는 2002년 11월부터 취업관리제에 의해 방문동거 사정을 받아서 입국 후 고용지원센터의 소개를 통해서 취업이 가능하였습니다.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연령대, 혈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한국으로 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 동포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2004년 8월 17일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방문 동거 사정으로 입국한 재외동포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하에서 고용특례 외국인 근로자로서 비전문 취업 사정으로 전환하여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건설업과 서비스업, 제조업, 농축산업 등에 취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과 재외동포 사실상 같이 보는 겁니다.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었을 때 이스라엘과 독일이 어떻게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에 거주했던 자신들의 동포를 지원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 내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 포로로 잡혀왔던 독일인들도 많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와 독일 정부는 1991년 소비에트가 붕괴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조국으로 돌아오세요. 조국으로 돌아오면 집, 직장, 기본적으로 제공을 다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실제로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에 거주했던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갑니다. 1991년 이후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인구가 무려 30% 증가를 합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급적 오지 말라고 합니다. 법을 만들어도
고려인과 조선족에 대한 차별적인 법을 만듭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출신이고 이제 갓 탄생한 신생 독립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을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부정적인 것만 생각을 해서 사실은 계속 규제를 해나갔던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재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상에서 동포의 취업 및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 안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는 내용 때문에 나타났다. 재외 동포들이 한국의 노동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기존의 한국 노동시장이 아주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 또는 경제 안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이것은 다수의 무연고 동포들이 입국해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려인들은 여전히 한국으로 이주노동을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방문 취업제 법률을 제정하게 됩니다. 아주 강한 반발이 발생합니다.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두만강, 압록강을 넘어서 낯선 연해주, 만주에서 국가에 이른 소름을 극복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했던 사람들의 후손이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을 왜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강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문 취업제 법률이 제정이 됩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소비에트 연방 등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의 동포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고국을 보다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허용하고 취업 허용 업종도 확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방문 취업제 H2 비자라고 합니다. 이 비자는 중국 동포 조선족과 소비에트 연방 출신 고려인에게 한정된 그러한 제도입니다. 25세 이상만 되면, 만 25세 이상만 되면 다른 조건 보지 않습니다. 만 25세 이상만 되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일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려인은 방문 취업 제도가 실행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로 이주 취업 정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H2 비자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류기간은 3년입니다. 사업주 요청이 있으면 1년 10개월 재고용이 가능합니다. 총 4년 10개월이 종료가 되면 고려인은 자기가 살았던 거주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H2 비자를 받아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불편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에트 연방 출신 고려인은 2004년 3월 5일에 개정된 재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재동포 사증 F4 비자입니다. 그리고 2007년 3월 4일에 방문 취업제에 따라서 방문 취업 사증 H2 비자입니다. 이것을 받아서 국내로 이주 취업 정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은 절대 다수가 F4 혹은 H2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체류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2007년 방문 취업제 도입 당시에는 19개 업종이었는데 2021년 현재 단순 농업 분야 39개 업종의 고려인들이 종사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D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어업, 농축산업 이러한 분야에서 고려인이 취업을 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입니다. 문제는 소비에트 연방 출신 고려인은 대부분 고학력자입니다. 고학력자인 전문직 종사자가 많았던 고려인에게 이러한 업종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려인이 살았던 그 거주국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등 이러한 과거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이러한 업종, 이러한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 그래도 더 고려인을 위해서는 나았다는 것입니다.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2007년 방문 취업제 제도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소비에트 연방 출신 고려인, 중앙아시아에 거주했던 고려인이 한국으로 와서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